자, 페이지 232쪽입니다. 용어 정리부터 합시다. 순서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용어 정리부터 합시다. 시행. 우리 책에는 없어요. 시행이라는 말은 어떤 행동입니다. 주사위를 던진다, 동전을 던진다, 구슬을 뽑는다, 카드를 뒤집는다. 어떤 행동이에요. 시행을 했을 때 시행의 구체적인 결과가 있을 때 얘를 사건이라고 합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온다. 구체적인 상황이 추가돼야 돼요. 구슬을 뽑아서 빨간색 공이 나온다, 하얀색 공이 나온다, 카드를 뒤집어서 못생겼다, 이런 구체적인 결과가 있어야 뭐다? 사건이라고 합니다. 경우의 수는 사건이 일어날 가짓수,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뭐라고 표현하길 좋아하냐면 가능성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직관적입니다.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서 맨 위에 2밖에 안 나오는데 왜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그러면은 한 번에 여러 개가 나오는지 혼동이 올 수도 있어. 그래서 용어를 그냥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머릿속에서는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올 가능성은 3가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가능성이라고 이해를 해주는 게 좋고요. 밑에 합의법칙, 고배법칙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두 경우를 더하는 상황이란 뜻이고 합의법칙은 두 경우를 곱하는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합의법칙 두 사건이 사건 A와 B가 사건 A와 B는 사건 A의 경우와 사건 B의 경우겠죠. 그죠? 사건 A와 B가 또는이나 이거나 이런 말로 연결돼 있는 상황이거나 정확히는 두 사건이 따로 일어나면 돼요. 두 사건이 따로 일어날 때 두 사건이 별도로 일어날 때 이때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합니다. 고배법칙은 두 사건의 연결이 그리고 이고 이런 식으로 연결될 텐데 이거 말고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연속적으로 연달아 일어날 때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도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잖아. 근데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도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예요. 이해돼? 그래서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감각은 중학교 때 한 번씩 해봤으니까 알고 있을 거고요. 예제를 빠르게 봅시다. 235쪽. 필수 문제 1번을 보면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때 다음을 구하세요. 12 또는 13의 배수.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12 또는 13의 배수. 12의 배수는 몇 개 있어? 8, 8개 있네요. 8개 있고 12의 배수는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 12의 배수가 8개 있다는 얘기죠. 13의 배수는 7, 7개 있습니다. 그럼 1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8가지, 7가지, 15가지 이렇게 될 거고요. 바로 2번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2의 배수
배수. 아, 왜 더했어요? 그럼 또는이니까 더한 겁니다. 12의 배수와 13의 배수가 동시에 일어나는 건 12, 13의 공배수. 아, 몰라, 어려워. 아무튼 12, 13의 공배수가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야. 이해되죠? 2의 배수는 50개 있고요. 5의 배수는 20가지 있는데 문제는 그냥 더해서 끝나면 안 돼. 얘네는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인 10의 배수가 10개 있으면 얘를 빼줘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60까지입니다. 내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합의 법칙을 할 때 A 사건의 경우와 B 사건의 경우를 냅다 더한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 있으면 고배 법칙과 관련된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 있으면 얘는 반드시 한 번 빼줘야 됩니다. 양쪽에서 다 샜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3번 100과 서로소인 100을 소인수분해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잖아. 서로소라는 건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 100개에서 요거 2번에 있는 거 빼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됩니까? 네, 509번은 뭐 말만 바뀌었지만은 5 또는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라는 건 5의 배수 또는 7의 배수니까 똑같이 해보면 되겠죠. 236쪽으로 가겠습니다. x 플러스 2y 플러스 3z. 이 뒤에 순열 조합을 하면 알겠지만 너희들이 중학교 때 막 몇 곱하기 이렇게 계산했던 한 줄로 나열하기나 대표 뽑기랑 관련되지 않은 뭔가 일일이 세야 되는 유형들이 이 경우의 수 단원에 있어요. 이해돼? 그래서 이 단원에 나와 있는 애들은 유형을 좀 눈여겨보고 이런 거는 아 이렇게 세야 되는구나를 눈치채라는 단원이야. 막 곱해서 계산하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각각의 유형 따로 뭐 이렇게 계산하는 형태들이 있지만 뭐 5, 4, 3, 2, 1 이런 식으로 곱해서 처리되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문제들은. 이해되죠? 자, 이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YZ의 순서쌍의 개수인데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XYZ의 순서쌍, 말하자면 해의 개수죠. 맞습니까? 해의 개수랑 관련된 애들은 일일이 숫자를 대입해서 푼다가 기본 풀이고요. 자연수니까 XYZ에 1부터 대입하는데 대입할 때 X부터 대입합니까? Y부터. 그러니까 먼저 1 대입해서 2Y 플러스 3Z는 11 되는 거를 또 대입해서 찾아야 된단 말이야. 일일이 대입하는 게 기본 풀인데 대입하는 순서는 개수가 큰 문자부터 대입합니다. 그래야 그 숫자가 뻥뻥 크게 없어져가지고 계산이 좀 빨리 대입하는 그 경우가 줄어들어요. 이해돼? 그래서 Z가 1일 때 Z의 개수가 제일 크기 때문입니다. Z가 1이면 X 더하기 2Y는 3 빼면 8이에요. 그럼 다시 Y부터 대입하는 거야. Y가 1이면 6이고요. Y가 2면 4고요. Y가 3이면 2고요. Y가 4면 0이니까 안 되지. 그럼 결과적으로 순서쌍은 Z까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개수만 세면 되니까 Z가 1일 때 3가지 이러면 됩니다. 이해되죠? 개수가 큰 거부터 따져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Z가 2면 X 더하기 2Y는 6 빼면 5니까 다시 개수가 큰 거부터 따져줍니다. Y가 1이면 3이고 Y가 2면 1이고 3이면 음수 나오니까 2가지. Z가 3이면 X 더하기 2Y가 2 되는데 Y가 1이면 0 되니까 안 되네요. 그러면 답은 5가지. 그냥 이렇게 다 세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연수해의 개수, XYZ 순서쌍의 개수는 무조건 일일이 대입하는데 뭐 팁이라고 그래야 되나? 요령은 개수가 큰 문자부터 대입한다가 팁이에요. 뭐 나머지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이해되죠?
저 밑에 512번 같은 경우에 요거랑 똑같은 건데 236쪽에 512번 같은 경우에 500원, 1000원, 2000원 세 종류의 우표를 합쳐서 만원 그러면은 500원 X개, 1000원 Y개, 2000원 Z개에서 만원이니까 0 2개씩 떼어서 5X 더하기 10Y 더하기 20Z는 100 해서 이제부터 다시 Z가 1일 때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다가 5 추가로 나누는 게 더 좋긴 하겠네. 5 추가로 나눠서 X 더하기 2Y 더하기 4Z는 20일 때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Z가 1일 때, Z가 2일 때 세는 겁니다. 알아듣죠? (237쪽으로) 갑시다. (10의 자리 숫자는 홀수이고 1의 자리 숫자는 소수인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10의 자리 숫자는 홀수이고 1의 자리 숫자는 소수입니다. 이런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가끔 이렇게 문제를 이해를 똑바로 못하는 애들 중에서 홀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애들이 있는데 1부터 9까지 해서만 해야겠죠. 두 자리 자연수니까. 그죠? 그래서 홀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1, 3, 5, 7, 9고요. 여기서도 한 자리만 생각하는 거니까 2, 3, 5, 7입니다. 그러면은 10의 자리에 들어갈 가능성은 5가지고 1의 자리에 들어갈 가능성은 4가지니까 곱해서 20. 그럼 왜 곱해요? 하나의 숫자를 만드는데 동시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곱하는 겁니다. 우리 중학교 때 많이 하는 1, 2, 3, 4로 뭐 세 자리 자연수 만들 때 4가지, 3가지, 2가지 하는 거랑 같은 이치야. 들어갈 가능성이 얘네들인 거지. 이해됩니까? 전개식에 대한 얘기 잠깐 보고 갑시다. 514번. 514번에 바로 1번.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X 더하기 Y 더하기 Z니? 네. 이거의 전개식에 서로 다른 항의 개수인데요. 너희들이 봐봐. AX, AY, AZ, BX, BY, BZ, CX, CY, CZ 같은 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내가 지금 했을 때 몇 개 나왔어? A일 때 XYZ, B일 때 XYZ, C일 때 XYZ 몇 개 나와? 9개 나오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9개인데 그냥 여기 3개, 여기 3개 이렇게 곱하면 돼요. 알아들어요? 그럼 이건 뭐처럼 생각하는 건데 내가 AX, 뭐 BY, A 붙은 애를 앞에 쓰고 XYZ 붙은 애를 뒤에 쓴다 그러면 A, B, C로 앞자리, XYZ로 뒷자리 요거랑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하라는 거야. 이해돼 안 돼? 알아들어요? 그래서 3 곱하기 3인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 밑에는 2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2예요. 또 중간에 빼기 있다고 빼지 말고 앞쪽에서 서로 다른 게 4개 나오고 뒤쪽에서 6개 나와서
더하는 겁니다. 더해야 돼. 중간에 빼기 있다고 빼면 안 돼. 종류만 따지는 거니까. 뭐 515번은 뭐 3 곱하기 3 곱하기 3이겠네. 해보면 되고요. 약수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봅시다. 238번 8번. 약수의 개수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 360과 5배 40의 뭐 공약수의 개수 360의 양의 약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약수는 원래 양의 약수, 음의 약수를 구분하거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는 말만 양의 약수라고 나오고 음의 약수를 구분하는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약수 이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약수의 개수 이것도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대로 360을 소인수분해 하면 36 곱하기 10이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란 말이에요. 맞아? 그러면은 약수의 개수는 지수 더하기 1, 지수 더하기 1, 지수 더하기 1 해서 24개인데 맞아요. 너희들이 이 약수의 개수를 지수 더하기 1 하는 이유 기억나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 지수 더하기 1 하는 이유? 그냥 지수 더하기 1 외웠나요? 혹시 뭐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지수 더하기 1 하는 이유 혹시 이런 거 기억나요? 요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1, 3 이렇게 표 그리잖아.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래서 2의 세제곱까지면은 이 소인수 2랑 관련된 칸이 몇 칸이야? 4칸이잖아. 1 때문에. 그래서 1 더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나오는 애가 8개잖아. 1, 2, 3, 4, 5, 6, 7, 8번. 그 1, 2, 3, 4, 5, 6, 7, 8번을 또 써. 그 다음에 1, 5 해서 표를 다시 만들어. 그러면은 여기 8개 하고 여기 2개 또 곱하는 거예요. 얘 돼 안 돼? 알아들어? 뭐 여기는 뭐 1도 있고 뭐 2도 있고 1 아니 여기 1도 있고 2도 있고 2의 제곱도 있고 막 있겠지. 막 곱한 거 막 있겠지 여기. 알아들어요? 그러면은 지수에다가 1씩 더하는 이유는 세제곱까지면은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따질 때 1부터 따져 주기 때문입니다. 이해돼 안 돼? 이거를 중학교 때는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는데 우리는 조금 있어 보이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약수를 이렇게 중학교 때 배우는 게 이게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긴 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긴 한데 그렇다면 요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면 뭐 지금 다시 들었으니까 기억 떠올랐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거 했던 거. 그럼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면 2의 세제곱이라는 애를 보고 우리는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이라는 이런 애를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1 더하기 5 이렇게 만들면 여기에서 111 곱하면 약수 1이 나오고요. 1, 2, 3 아니 1 이렇게 만들 수 없지. 1, 3, 5 만나면 약수 15가 나오고요. 2의 제곱 3, 5 나오면 이런 약수들이 나와. 그래서 이 항 4개짜리, 3개짜리, 2개짜리의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가 약수의 개수야. 알아들어요? 이 숫자들을 다 문자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써놓으면 다 다른 항일 거 아니야. 상수항인데요 이러지 말고.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래서 이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가 약수의 개수야.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걸 다 계산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왜? 다 더하기니까 뭐 이렇게 항이 24개짜리 더하기가 나올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 식이 뭐냐면 이 식이 약수의 총합을 나타내는 식이야. 이것까지 기억해야 돼.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약수의 개수는 소인수분해 했을 때
소인수분해한 지수를 줄여가면서 1까지 쓴 식의 항의 개수가 약수의 개수고요. 이 식을 실제로 계산하면 약수의 총합이야. 알아들어? 약수의 개수 자체는 중학교 1학년 때 한 것처럼 그냥 이 항의 개수라는 게 지수 더하기 1, 지수 더하기 1, 지수 더하기 1이긴 해. 맞아. 그래서 어떤 자연수 n을 뭐 A의 m제곱, B의 n제곱, C의 l제곱 뭐 더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뭐 이 정도만 하자. 많이 해봤자 뭐 좋을 거 없잖아. 이렇게 소인수분해 됐다고 했을 때 그럼 약수의 개수는 m 더하기 1 곱하기 n 더하기 1 곱하기 l 더하기 1이지. 맞아요. 그럼 약수의 총합은 1 더하기 a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해서 a의 m제곱까지 얘가 몇 제곱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쭉 가고 곱하기 1 더하기 b 더하기 해서 b의 n제곱까지 하고 1 더하기 c 더하기 해서 c의 l제곱까지 해서 이걸 다 계산하면 약수의 총합이라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기 때문에 m 플러스 1개, n 플러스 1개, l 플러스 1개가 되는 거고 이해돼요? 약수의 총합은 이걸 실제로 계산하면 약수의 총합이 된다. 이해됩니까? 약수의 총합까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518번 보고 갑시다. 518번을 보면 자 여기에서 니들이 이런 생각을 해봐. 여기 지금 이 문제 518번 적보기 전에 약수가 24개 나올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근데 그 중에서 홀수인 약수는 여기서 1 나오고 나머지랑 만나면 되는 거 보여요? 그래서 홀수인 약수는 이것만 가지고 계산하면 돼. 알아들어요? 그럼 얘를 무시해버리면 홀수인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고. 이해돼요? 3의 배수가 아닌 약수는 얘를 무시하고 이거 가지고 하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돼야 돼? 왜냐면 3의 배수가 아닌 애는 여기선 1만 나오고 나머지 가지고 지지고 볶으면 되거든. 이해돼요? 그런 얘기가 518번에 나오는 거예요. 600의 양의 약수 중에서 2의 배수의 개수를 P, 3의 배수의 개수를 Q라고 그러면 선생님 방금 전에 홀수 얘기하고 3의 배수가 아닌 거 얘기했잖아요. 3의 배수를 직접 바로 찾고 2의 배수를 바로 찾는 방법은 없어. 전체 약수의 개수에서 2의 배수 아닌 거 빼야 되고요. 전체 약수의 개수에서 3의 배수 아닌 거 빼야 돼. 2의 배수가 약수 중에 2의 배수가 몇 개, 3의 배수가 몇 개 하는 방법은 없어. 알아듣죠? 그러면 600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에요. 여기에서 2의 배수 아닌 약수 2의 배수 직접 구하는 거는 뭐 방법이 있긴 한데 더 복잡해. 이게 더 낫다고. 2의 배수가 아닌 약수는 얘 빼면 2 곱하기 3 6개입니다. 이해돼 안 돼? 그러면 2의 배수인 약수의 개수는 4, 2, 3, 24개 18개고요. 3의 배수 아닌 약수가 요거 빼고 4, 3, 12개예요. 그러면 Q는 또 24에서 12개 빼서 12개입니다. 이해됩니까? 알아들어? 어떤 수의 배수가 아닌 약수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전체에서 그거 빼면은 그 배수인 약수가 나오겠지. 알아들어요? 239쪽으로 갑시다.
도로망 문제는 설명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이거는 A에서 뭐 B로 몇 가지 곱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맞죠? 중학교 때도 똑같이 많이 나오는 거라서 이거는 뭐 풀어보고 특별히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시고요. 필수 요건에 색칠하는 것도요. 색칠하는 것도 몇 쪽이야? 이거는 필수 문제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저 밑에 있는 523번을 하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색칠하는 건 보통 몇 가지 색이니 5가지 영역을 5가지 색으로 칠하는데 같은 색을 또 써도 되지만 인접하는 영역에는 칠하면 안 된대. 그러면 보통 인접하는 게 제일 많은 데부터 칠합니다. 그래서 5가지. 여기 칠한 거 여기 못 칠해. 4가지. 여기 칠한 거 여기 못 칠해. 3가지. 얘랑은 상관이 없어져요. 여기 칠한 거 못 칠해. 3가지. 여기 칠한 거 못 칠해. 3가지. 이렇게 곱하죠. 맞아요. 인접한 것만 빼고 나머지는 또 칠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이렇게 해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 되는데 여기까지 별로 안 어려워. 그런데 523번을 보면요. 523번을 보면 네, 이렇게 생겼어. 얘가 어떤 상황이냐면 위아래가 인접 안 하고 동시에 좌우가 인접을 안 하는 상황이야. 이상하게 푸는 문제가 이거 하나야. 위아래가 인접 안 하고 동시에 좌우가 인접 안 해야 돼. 요거의 발전형은 이런 거야. 위아래가 인접 안 하고 동시에 좌우가 인접 안 해요. 알아들어? 이런 상황만 이상하게 풉니다. 왜 그런지부터 얘기합시다. 이런 상황을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풀면 뭐 여기서는 다 인접하는 데가 2군데씩이니까 아무 데나 시작하면 돼요. 몇 가지 색 칠하니? 4가지 도시를 5가지 색으로 칠하네요. 5가지 색으로 칠하니까 여기 5가지, 여기 칠한 거 여기 못 칠해. 4가지, 여기 칠한 거 여기 못 칠해. 4가지. 그러면 여기 칠한 거 못 칠해. 3가지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문제는 뭐야? 여기 4가지에는 얘랑 다른 거야. 그럼 얘랑은 같을 수도 있어 없어? 같을 수도 있지. 만약에 얘랑 같으면 여기 4가지 돼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3가지면은 얘랑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 무슨 말이야? 한 번에 해결이 안 돼. 무슨 말인지 해야 돼? 한 번에 해결이 안 된다고. 어떤 상황일 때 위아래가 인접하지 않고 좌우가 인접하지 않으면 한 번에 해결이 안 돼요. 한 번에 해결이 안 돼서 2가지 상황으로 나눠야 돼. 어떨 때? 여기가 같을 때랑 여기가 다를 때로 나눠야 된다. 한 번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럼 같을 때 다를 때 나누는 건 좌우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 위아래를 기준으로 해도 돼. 이해돼요? 근데 나는 보통 위아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겠습니다. 내가 습관이 그렇게 들어. 여기가 점으로 연결되면 인접 안 한 거죠. 맞아요? 위아래가 다른 색일 때는 A, B, C, D였나? B와 D가 다른 색일 때는 B와 D가 다른 색일 때는 여기에 5가지를 칠하면 여기에 4가지죠. 다른 색이니까. 그럼 이미 칠해져 있는 색이 몇 가지 색이 칠해져서 2가지 칠해져 있지. 그래서 여기 3가지입니다. 더하기 B와 D가 같은 색일 때는 여기에 5가지 칠하면 여기 칠한 거랑 똑같은 걸 여기다 칠해야 돼. 한 가지야. 알아들어? 그리고 여기에 칠해져 있는 색깔이 몇 가지야? 한 가지잖아. 그래서 양쪽이 4가지입니다. 이해돼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더해줘야 됩니다. 알아들어요? 이 기준을 상하로 해도 되고 좌우로 해도 됩니다. 이해되죠?
나는 그냥 상하로 기준으로 잡는 게 편해서 상하로 잡는 것 뿐이야. 알아듣죠? 그래서 위아래가 같은 색일 때와 다른 색일 때로 무조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야 된다. 어떨 때? 위아래가 인접하지 않고 동시에 좌우가 인접하지 않는 상황에. 그럼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이거 다 풀 건 아닌데 이렇게 가운데 뭐가 빵꾸 뚫려 있어. 뭐 5가지 색이라 치자. 그럼 여기 5가지 칠하고 나서 위아래가 인접할 때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알아들어? 241쪽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지금 요 경우의 수 단원에서 얘기한 적 없구나. 경우의 수 단원에서 내가 지금 푸는 문제들은 문제 유형마다 디테일하게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 얘기들이야. 물론 아까 약수의 총합 이런 거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긴 있어요. 약수의 개수, 약수의 총합 요 정도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데 나머지는 그냥 이 단원할 때 집중적으로 하면 돼. 크게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 이해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막 연습 문제까지 푸는 것보다는 일단 당장은 좀 남았잖아. 해야 시험 볼 시기가. 그래서 예제 정도 풀어놓고 이런 거구나 하고서는 넘어가면 됩니다. 241쪽. 100원 1개, 50원 2개. 100원 1개, 50원 2개, 10원 몇 개예요? 10원 3개. 를 가지고 지불하는 방법의 수인데요. 얘를 뭐처럼 생각하는 거냐면 아까 그 다항식의 항의 개수랑 다 똑같아. 100원을 0개 있거나 1개, 0개를 그냥 이렇게 가자. 0개 있거나 1개 있거나 50원이 0개 있거나 1개 있거나 2개 있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50원이 0개 있거나 1개 있거나 2개 있거나 이해됩니까? 이거를 그러면 10원이 또 0개 있거나 1개 있거나 2개 있거나 3개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100원이 0개 있거나 100원 있거나 50원이 0개 있거나 2개 있으니까 50원 1개 있거나 50원 2개 있거나 10원이 0개 있거나 10원 1개 있거나 10원 2개 있거나 10원 3개 있거나 이렇게 하든지 10원 세제곱이라고 표현을 하든지 이거의 항의 개수 2 곱하기 3 곱하기 4 2개, 3개, 4개에서 000을 하나 빼주는 게 지불 방법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만 기억을 하면 동전의 개수 플러스 1 그러니까 약수랑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동전의 개수 플러스 1 동전의 개수 플러스 1 동전의 개수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한 거에서 하나를 뺀 게 지불 방법의 개수예요. 이해돼요? 지불 방법의 개수는 그래서 뭐 1000원짜리 100원짜리 뭐 다 상관없어요. 서로 다른 돈의 개수 플러스 1들의 곱에서 1 빼면 됩니다. 이해돼 안 돼? 이해됩니까? 돈의 개수 플러스 1들의 곱에서 1을 빼면은 얘가 뭐다? 지불 방법의 수예요. 지불 방법의 수. 지불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금액이 똑같더라도 100원짜리 하나 내는 거랑 50원짜리 2개 내는 게 다르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안 돼? 이해돼요? 100원짜리 하나 내는 거나 50원짜리 2개 내는 거나 어차피 100원이잖아요. 똑같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건 지불 금액의 수라고 따로 있어요. 지불 금액의 수는 100원이면
100원이면 한 가지야. 50원짜리 두 개를 내든 100원짜리 하나를 내든 10원짜리 10개를 내든 한 가지야. 지불 방법의 수는 그게 세 가지야. 뭔 말인지 돼야 안 돼? 지불 방법의 수에서는 돈의 개수 플러스 일들의 곱이야. 이해돼? 자, 지불 금액의 수는 이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면 뭐를 보면 되냐면 원칙은 다 세야 돼. 원칙은 다 세야 돼. 시간 좀 걸리더라도 요거는 하자. 아까 했던 거 봅시다. 100원짜리가 있어. 100원짜리가 0개, 1개. 50원짜리가 0개, 1개, 2개. 0개, 1개, 2개. 10원짜리가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해서 여기에서 000 뺀 게 지불 방법의 수라고 그랬어. 자, 금액 빠르게 볼게요. 0원 빼야 됩니다. 나중에 여기 10원짜리죠. 10원짜리 한 개 10원, 20원, 30원, 50원, 60원, 70원, 80원, 100원, 110원, 120원, 130원, 100원. 문제는 뭐야? 이렇게 빠지잖아. 뭔 말인지 되는데 100원, 110원, 120원, 130원. 그럼 이거 생각할 필요 없잖아. 여기 다 했잖아. 어디 가서 다 했잖아. 여기서. 이해돼요? 그 다음에 150, 150, 160, 170, 180, 200, 200, 210, 220, 230. 그러면 아까 몇 개에서 요 4개 빠지겠지. 맞아 안 맞아? 이게 뭐랑 똑같냐면 잘 들어. 이게 뭐랑 똑같냐면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이거 개수 세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가지잖아요 지금. 맞아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자, 따라하세요. 작은 금액이 합쳐져서 큰 돈이 되면 넘어가는 건 상관없어. 근데 10원짜리는 합쳐도 50원이 안 되잖아. 맞아? 작은 금액이 합쳐져서 큰 돈이 되면 큰 돈은 환전해요.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환전해. 그럼 50원짜리가 몇 개가 돼? 50원짜리가 4개 되지. 10원짜리가 3개 되지. 더하기 1 빼기 0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어? 지불 금액의 수를 계산하라 그러면 환전을 해서 지불 방법의 수를 세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어? 이해돼? 그럼 환전이 안 되면요. 50원짜리가 하나밖에 없어서 못 미치면 그냥 그럼 지불 방법의 수랑 지불 금액의 수가 같아. 알아들어요? 이해돼? 환전이 안 되는 거 무슨 말이야? 작은 거 합쳐서 100원이 안 돼. 여기 또 10원도 합쳐서 50원이 안 돼. 그러면 지불 방법의 수랑 지불 금액의 수가 같아요. 알아들어? 그럼 만약에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도 100원이 50원 환전되는데 여기가 막 6개야. 10원도 합치면 50원이 돼. 그럼 전부 다 싸그리 10원짜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해돼요? 전부 다 싸그리 10원짜리로 만들면 제일 작은 단위의 개수가 지불 금액의 개수예요. 10원짜리 한 개 내는 거, 2개 내는 거, 3개 내는 거. 이해됩니까? 알아들어요? 환전해서 지불 방법의 수를 찾는다. 여기까지 합시다.